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그래도 꽤나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 증시 흐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R의 공포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계속 좀 커지다 보니까 영향을 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영향을 좀 주냐면요.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좀 약간 지지부진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바닥을 확인하는 추이 자체가 FOMC, 2월 FOMC, 1월 31일, 2월 1일 이렇게 있는데 금리 인상 발표는 2월 1일 날 있을 거니까 FOMC 상황 그 전쯤일 겁니다. 그래서 한 1월 중순쯤 되면은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게 아마 조금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큰 하락이 제한적인 상황들은 마지막 금리를 한번 크게 올리고 5% 도달한 다음에 더 이상 크게 안 갈 테니까 빅스텝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질 테니 그때 이후부터 좀 시장은 안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2월, 3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제가 수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그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조금 시장 대응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계속 조금 준비 단계예요. 모아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종목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종목의 잘못은 전혀 아니고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예탁금 자체 아시겠지만요. 올 1월에 70조였잖아요. 지금 45조가 안 돼요.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주식 예탁금 자체도 조금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좀 펀드 가입도 늘어야 되는 추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우선 차분하게 보셔야 되고요. 내년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시고 내년 하반기 보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제가 AS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어제 이제 태경 BK부터 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냥 얻어 터졌어요. 야, 씨. 이게 제가 이제 전략을 잡아드릴 때 혹시 위험한 구간으로 설정해드렸던 가격까지 바로 직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 추세 자리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매력적인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 걸 봤는데 혹여나 이 추세 라인 깨는 자리가 나오면은 일단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격을 저렇게 전략을 잡아드렸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정말. 태경은 음극재, 코커스 이슈도 있지만 탄산칼슘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겨울철 좀 많이 올 때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아요. 탄소 배출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딱 원하는 그런 테마성 이슈들을 거의 모두 다 갖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인데 시장 영향도 좀 있지만 오늘 조금 안타깝게도 갑자기 너무 빠지는 좀 흐름이 나와서 답답하긴 하지만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혹여나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조금은 약간은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태경 BK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 실적 너무나 퍼펙트 하잖아요. 4분기도 너무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좀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여나 정리하신 분들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우선 지켜보시다가 아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정리하신 분들은 상황 보시다가 추가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아약품 볼게요. 오늘 조금 밀려요. 다시 10,000원이 좀 깨졌어요. 제가 이제 10,000원 아래 구간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 큰 수익은 안 나고 있어요. 그냥 거의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위 정도인 수준이에요.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수익이 1% 정도 나고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현재가 기준으로. 근데 추이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추세 돌려 세웠고요.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좀 버티는 좀 상황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종목을 이제 발굴하고서 매수 대응을 하잖아요.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12월, 1월 1분기, 항상 1분기 때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잖아요. 실적을 보고 가신다면은 또 추이상으로 지금 차트가 어떻게 해요?
완전 돌려 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크게 보자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완연하게 돌려 세우고 있어요. 천천히 계속 깨지다가 바닥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첫 바닥이 나왔고 안 깨졌어요. 여기서 안 깨지면서 올려 섰고요. 짧게나마 그 다음 다시 가는 자리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조금 돌려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약간 중기적, 장기적 추세에서 봤을 때는요. 이 종목이 이렇게 살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뭐 급등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지만 조정 나오도록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은 요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당분간 좀 봐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위메이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재 구간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 다시 올라가리라 보고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위믹스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할 거라고 저는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가능합니다. 국내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옮겨갔죠. 그래서 거래는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가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한 번 여기도 진짜 바닥인데 하고 또 반등은 나와서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해요. 가격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도약하는 게 필요한데 이 갭을 메꿔줘야 돼요. 여기 갭을. 그래서 55,000원까지의 흐름을 나오는 거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상한가 한 번은 가줘야 돼요. 현재 가격에서 올려치게 된다면. 근데 우선은 시간요에만 둔다면은 차분하게 좀 다시 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요. 현 구간대 가격은요. 너무나 이제 싼 가격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거래량도 상당히 좀 늘었어요. 손바뀜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원래 여기서 한번 나왔다가 이때 한번 얻어 터지는 바람에 위믹스 문제 때문에 주저앉았지만 다시 한번 더 큰 손바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은 충분하게 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다 판단을 들고요. 위믹스에 대한 위메이드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조금 길게 보시면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좀 결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볼 건데 이게 최근에 추이 자체가 조금은 이제 재미가 없는 것처럼 좀 보실 수는 있지만 잘 보셔야 돼요. 추이 자체를. 굉장히 지금 그 매력적인 자리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바닥 찍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 계속 이 라인 잡아드리잖아요. 라인을 바꿨죠, 제가. 그리고 현 구간대에서 이 추세 라인 깨고 내려가는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한 18만 원 이하, 한 17만 5천 원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계속 조정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깨진다 싶으시면은 비중을 사실 늘려야 돼요. 셀트리온은 현 구간대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잡아가시더라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단가 자체가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기 뭐 20만 원대 저 위에 계신 분들. 한 25만 원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그 가격대시더라도 비중이 만약에 높으시더라도요. 가능하신다면 단가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셀트리온은 비중 좀 크게 가져가도 문제되는 종목 아니거든요. 특히나 현재 구간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추세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이 하단 자리를 맞아 들어가는 이런 라인에서는 비중을 사실 늘려도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조건이 항상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조건이에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실적이 어떤가요? 4분기. 그냥 저희 다 알잖아요. 너무나 좋다는 거. 근데 이게 내년도에는 더 좋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현 구간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매수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이 올 때마다, 라인 근처가 올 때마다 보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추천을 처음 해드렸고 추가로 이 라인 근처에서 맞춰서 계속 사인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 매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셀트리온을 보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내년에 정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조금은 긴 호흡 가지고 보신다면은 정말 좋은 수익이 날 겁니다.
우선 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서 여기 라인 돌파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22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을.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지만 단가가 많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식을 좀 모아가시고 준비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얘기입니다. 준비를 해가시고 뭐 여기 17만 원, 뭐 18만 원, 19만 원대 샀다. 그리고 20만 원대 샀어. 근데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10%야.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24, 5만 원대 이상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가능한 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취하셔야 돼요. 물 타는 방법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 구간 때 이겨내실 거고 추후에 네, 빠른 복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셀트리온은 조금은 긴 호흡으로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종목이 좀 기회가 오가는 것 같아서 꺼내봅니다. 자, 두산입니다. 우선 두산은 굉장히 잘 먹었었던 종목이에요. 밑에 나와 있지만은 큰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이 추세대로 제가 대응을 했던 종목이에요. 10월 28일 같은 경우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드리자면 여기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예요, 여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여기 자리예요, 여기. 여기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 추세 하단에 그냥 맞춘 겁니다. 두산그룹주들에 대한 실적 이슈가 원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확대를 해볼게요. 최근 자리는 조금은 사실 고민이 좀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추세를 라인을 살짝 올릴 수도 있긴 한데 끝자락으로 좀 맞춰가지고 조금 여기 맞춰가지고 선을 라인을 맞춰보니까 약간 어중뛰기긴 해요. 느낌상 그래요. 그래서 혹여나 한 번의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좋긴 하겠는데 이 추세 하단에 맞으려면은 82,000원대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이게 되면은 한 4, 5%대 하락이 나오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한 82,000원, 3,000원대. 거기가 아마 맥스 저점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8만 원 초반대, 극초반대 자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두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다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에 넣어두셔야 돼요. 네, 넣어두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 있잖아요. 한 82,000원대 좀 내려온다. 3,000원대. 그렇다면은 꼭 네, 잡으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세에 항상 이게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올려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올려칠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던 터이고 이 추세 하단과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시기를 당부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관심 종목에 우선 넣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요. 에코프로 HN인데 이것도 지금 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 5만 원짜리가 역시나 오는 게 아닌가 다시 또 그런 고민을 해봐요. 자, 오늘 저점 가격으로 5만 100원 찍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HN 5만 원 이탈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고 세 번의 큰 수익이 났고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 돌려 세운 듯 했지만 다시 좀 꺾였거든요. 역시나 5만 원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 요 라인들. 그러면 5만 원 이탈 부분부터는 조금 상황 보시다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역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5만 원 자리에 체크해 두시고 깼을 때 바로 사지 마세요. 예. 아셨죠? 5만 원 깰 때 바로 사지 마시고요. 깨고 난 다음에 약간의 며칠의 횡보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터치하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5만 원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수 대응하시기 가장 좋아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로 5만 원 이탈하면 아니면 2일에서 3일 정도 텀 두시고 분할 매수 대응을 해보세요.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이탈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로 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떨어질 때마다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는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요거 에코프로 HN은. 제가 보고 있다가 다음 주쯤에 상황이 온다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현재 구간대 역시나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우선은 AS 도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종목을 좀 볼 것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또 수익 매매하시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 보다가 차분하게 또 좋은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 뵙겠습니다.